반갑습니다. 예. 자, 교재 58쪽부터 출발합니다. 개공사의 의무편 해서 이제 우리 단원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제리의 출제 경량 보시면 거기서 중요한 게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100% 출제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금지 행위 제목만 들으셔도 중요한 단원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대략 6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예고하니까 각 제목마다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단원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아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이거 나옵니다 이러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58페이지 기본 윤리 하단에 보시면 신의 성실의 의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설명할 내용도 없고 성실하게 영업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오른쪽 59페이지가 이제 중요 내용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제 여기서부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의무편이기 때문에 의무하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위반하면 전부 제재가 있겠구나 이렇게 딱 느끼셔야 됩니다. 의무라는 것은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죠. 그죠? 그럼 위반하면 전부 제재가 있는데 이번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뭡니다.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10월 달까지 마르고 딸토록 갈 거니까 주 내용을 잘 보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이 왜 중요하냐를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집같이 생겼으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는 사람, 을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A라는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이 딱 체결이 됩니다. 뭐 이거 아파트라고 치고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금 주고 받죠. 그리고는 한 달 뒤에 중도금, 또 한 달 뒤에 잔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계약을 하고 나면 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큰 것이 이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안 나온다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바퀴벌레 2,000마리 나온다. 바퀴벌레 2마리도 아니고 얼마 나온다고요? 2,000마리 나오면 졸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물건이 중개대상물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물건을 잘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건을 잘 설명해야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데 자, 이 단원이 출발할 때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물건을 잘 확인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공사 A라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이렇게 사주세요 왔습니다. 그럼 물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잘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잘해야 합니다 이럽니다. 그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물었다고. 그죠? 그래서 막연히 그냥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법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첫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중개가 완성된다 그럽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하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물건을 설명합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자, 첫째 줄 확인 설명 시기 대상 방법에서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습니까?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 의뢰 동그라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의 네모 안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취득에다가 네모하라고 했겠습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토지 대장 등 바로 밑에 줄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자료 제시 밑줄 긋고 제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적어 드렸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의뢰를 받았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할 때는 누구한테 설명하라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이거 내모했습니다. 갑을 중에 취득하는 자가 누굴까요? 을이죠. 뭐 을에게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상식이죠. 자,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때 제시 설명에다가 동그라미를 했는데 얼마나 편안한 내용입니까 이게. 그죠? 근데 이거를 시험에 탁 던지면 50% 수험생들이 당합니다. 첫째 당하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잖아요. 근데 시험 지문상에서 흘러갈 때는 당사자들에게 그것도 성실하게 설명하라는데 틀렸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가서 설명 한번 해보렵니까? 이게 아파트인데 갑에게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뭐 백화점은 몇 분 거리에 있고 뭐 지하철은 몇 분 거리에 있다 막 설명을 하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에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쌍방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면 그게 막 따라 들어가시고 들어가고 싶어진다고요. 첫째 틀리는 방법. 두 번째 틀리는 방법.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자료가 뭡니까 하면 뭐 토지 대장, 등기부 이런 자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면 또 맞다 이래 또 따라간다고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시 설명을 딱딱딱 갖다 붙여야 된다고요. 설렁설렁 공부하면 설렁설렁 접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해준 것들의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토지대장, 등기부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교부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지 지금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토지대장 교부해줘야 될 이유는 없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단어인데 부드럽게 잘 틀립니다. 50% 틀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그죠? 자, 그러면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하니까 매수자가 잘 듣고는 물건이 괜찮구나 그러면 내가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당사자들에게 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당사자라는 말은 갑을에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거기 한 장 넘기시면 교재 60페이지부터 보고 갑시다. 60페이지 제일 상단 2번에 1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찾았습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개의 완성의 동그라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 서면 동그라미, 작성 동그라미인데 서면이 글자가 떨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에 동그라미 저쪽에 하지 말고 서면으로 밑에 서자 딱 갖다 붙여놓고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됩니다. 서면 동그라미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의 동그라미 합니다. 3년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3년의 동그라미 보존에도 동그라미를 합니다. 자, 체크해드렸으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말은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사자들에게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한부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이게 건건이 의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하면 틀려요. 작성하고 서명 날인도 해야 돼. 또 교부도 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는 하나를 얼마? 3년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듣는데 시험에서는 왜 핑핑핑 날아가는 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있는 거를 딱딱딱딱 찍으셔야 됩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해야 되는데 번역합시다. 서면으로 작성을 하래요. 그때 서면이 뭘까요? 하면 곧 보게 되는데 확인 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은 모두 몇 종류? 4종류입니다. 1, 2, 3, 4라는 4개 종류가 있고 곧 보게 될 건데 1번이 뭘까요? 1번이 주거용입니다. 아파트 등을 거래하면 1번에 작성합니다.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인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이런 4가지 양식에다가 작성을 하랍니다. 누가 작성할까요? 그 법조문의 개공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 찾아냅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랬잖아, 재료에. 그죠? 누가 작성한다? 개공사가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개공사가 서명 날인 하겠지. 내가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서명 날인하고 교부하래요.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몇 통 작성한다. 3통은 작성한다는 게 저절로 나와야 되죠. 왜 그러면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하나를 보존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몇 년간 보존합니까? 3년 보존 서류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은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아파트든지 빌라, 원룸, 토지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잘 설명하면 그 사람이 좋다, 사겠다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도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한테 하나씩 줘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념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건드린다고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도 맞추는 사람이 있고 틀리는 사람이 있도록 만드는 게 시험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변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면으로 작성하고 할 때 서면이 뭐? 확인 설명서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를 여기 턱 갖다 붙입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틀렸죠? 지금 계약도 안 됐는데 무슨 확인 설명서가 나옵니까? 지금. 그죠? 그 어디서 움직이느냐를 잘 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다시. 중개가 완성이 되면 당사자에게 아까 자료를 제시하고 라는 걸 들었잖아. 그죠? 자료를 제시하면서 작성하여 이러면 또 틀리잖아. 지금. 그죠?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처음 들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듣고도 시험에서 따라갈 때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 가벼운 내용들이 출제하면 50%는 틀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시 설명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교재 그런 게 적혀져 있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개공사는 6월에 업무 정지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제재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방법 하나는 확실하게 잡았죠.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니까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연한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2가지 방법을 딱 보시고 자, 방법은 알았는데 그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그죠?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할 때 이 아파트는 면적이 30평이다, 25평이다 설명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겠죠. 중요한 거잖아요. 가격은 이거 얼마로 팔려고 한다. 이런 거 설명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나타납니다. 한 장 뒤로 돌려주셔서 59페이지 상단. 자, 확인 설명 사항 찾았습니까? 굉장히 양은 많지만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물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번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도 등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라. 법에 이렇게 나갑니다. 아주 말이 많죠. 그래서 제일 앞에 중간에 중개 대상물 할 때 중에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만 딱 잡으시면 시험에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2번째 설명해야 될 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라. 소유자는 누구면서 농협의 대출은 얼마나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소유권 할 때 소의 동그라미. 3번 토지 이용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도 설명해야 됩니다. 공 동그라미.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런 공법사항을 설명해 줍니다. 4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성강기, 시설물의 상태 등 했으니까 제일 앞에 수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빌라를 거래하면서 이 빌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음, 안 돼 있음 이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그래야지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하죠.
일단 수 동그라미. 여러분들은 수 해놓고 수도만 찾아내시면 시험에서 전기, 가스는 저절로 올라온다. 지금 그랬죠.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설명합니다. 도 동그라미. 6번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줄거 곱별표. 환경 조건도 설명해라. 일조량, 소음, 진동, 아래 위층간에 뭐 층간 소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설명해 줍니다. 7번 입지 조건, 도로와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도로 할 때 도에다가 동그라미 도 해놓고 여러분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죠. 초등학교는 몇 분 거리, 뭐 중학교는 몇 분 거리 이게 학교 등의 시설물이잖아. 그죠? 교육시설인데 여러분 세대기들은 애기 엄마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애가 있으면 아파트 전세를 구하거나 살 때 초등학교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안 한다.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걸어가 보는 엄마도 있습니다. 도로 몇 개 건너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교육시설도 설명해라. 그 다음 내려가면 거래 예정 금액 중요하죠. 얼마에 사고 팔 것이다가 있어야 뭐 사든지 말든지.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9번 중개대상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도 설명해라. 조세할 때 세. 여러분 아파트 사는 사람이 나 이거 사면 취득세 얼마쯤 됩니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보겠죠. 그럼 개공사 당연히 설명해 줘야 돼.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도세 취득세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마지막 보수와 실비의 금액 수수료 얼마 준비해야 됩니까?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 그 보수할 때 보수와 실비할 때 실에다가 동그라미. 보수는 잘 이해하면서 실비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놓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비에 실 동그라미. 자, 그 많은 내용들을 앞으로 수업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를 겁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것.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설명하라. 이게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자, 좀 색다르죠? 낯설긴 하지만 이제 시험 치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설명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는데 좀 빨리 읽으면 색시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도 설명한다고요? 색시까지 설명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설명사항과 정보를 공개하는 걸 비교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막 지난주에 배웠던 건 놔두고 확인 설명만이라도 딱 잡으셔야 돼. 확인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설명하니까 좀 빠르게 읽으면 색시까지 설명한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습니다. 자, 제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중 하면 뭘까요?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중개 대상물만 여러분 찾아냅니다. 그러면 종류, 소재지, 지목은 시험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 그죠?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배, 요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벽면의 상태 따라온다니까요. 수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수도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수도만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저절로 올라옵니다. 도 하니까 도로에 동그라미 하셨죠? 18m 도로를 몰고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입지 조건. 소 하니까 뭐죠? 소유권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시험에서 올려준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공 하면 공법이 생각나야 됩니다. 공법상 제한사항. 세, 취득에 따른 조세. 그 다음에 얘가 뭐였죠? 예정가격. 실은 보수와 실비도 확인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지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슬쩍 못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확인 설명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도 확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칠 때까지 굉장히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 넘겨보시면 거기 60페이지 상단에 2번 필기는 대충 했지만 그 많은 내용들이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상단에 2번 서명 및 날인 의무라는 거 찾았나요? 자,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사 일단 동그라미 갈로 열고 법인이면 누가 하고 대표자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서명 및입니까? 서명 및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흘러갑니다. 이 말이 도입됐죠. 자, 서면으로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는데 작성은 누가 할 수도 있다.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소공사가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서명 날인도 소공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줄을 꺼드렸다고 그죠? 요게 법이 도입됐으니까 요 두 개의 모습도 잘 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적기는 깔끔하게 잘 적었는데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는 확인 학습을 꼭 해줍니다.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수십 번 만나게 됩니다. 확인 학습. 자, 두 사람 사이에 A가 개공사입니다. 여러분 개공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적기는 이렇게 적어놓고 질문을 틀리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듯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일을 누가 했다 그랬죠? 개공사가 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이렇게 틀리게 물어도 개공사만 작성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누가 작성합니까? 개공사만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하면 개공사가 서명 날인 하겠죠. 교부하래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 누가 한다? 개공사가 교부해줘야 돼. 그리고 보존도 개공사가 보존하는 거예요. 이거 보존 안 하면 업무 정지 받습니다. 두 번째 확인 학습. 자, 이번엔 A가 개공사가 아니고 소공사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죠?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확인 설명서는 첫째 개공사가 작성합니다. 근데 자기가 업무를 했으니까 소공사가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다고. 그죠? 양식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같이 다 적어야 될 필요는 없죠. 일단 개공사는 빠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책임지고 적어야 되는데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가 작성할 수는 있다. 지금 줄 끊는 게 그거였잖아. 그죠? 자, 그럼 소공사가 작성을 했어요.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소공사만 하면 틀려요. 개공사와 소공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셔야 돼. 그래서 개공사는 빠지지 않는다. 자꾸 이런 의식을 하셔야 돼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다시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개공사나 소공사가 작성할 수 있다. 근데 소공사 작성을 했어.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하면 개공사와 소공사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자,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 했습니다. 교부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개공사가 교부합니다. 소공사가 이렇게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반드시 개공사가 교부하고 보존도 3년 하라 그랬잖아. 그죠? 누가 보존한다? 개공사가 보존해야 돼. 확인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요. 이번에 A가 소공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건 아시죠? 그죠?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설명을 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답은 개공사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개공사만 서명 날인합니다. 교부 누가 하고? 개공사가. 보존도 개공사가 해야 돼. 그럼 중개보조원은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없죠. 그럼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보조원은 뭐 하고 있으면 되지요? 옆에다가 하나 적습니다.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딱 기억해 놓습니다. 지금 대충 느낌 왔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작성,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 돼. 잘 적는가 못 적는가? 약간 삐딱하게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모습의 의미를 지금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작성, 서명 날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교재 60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제재가 이렇다. 이렇게 따라오는데 제재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드디어 오른쪽 61페이지 확인 설명서 1 하는 거냐 양식을 드디어 눈으로 한번 보죠. 제일의 본 기념으로 줄 하나 끄세요. 확인 설명서 1 줄 딱 긋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양식을 눈으로 슬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출제됩니다. 양식도 잘 봐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뒷면이 나타났죠. 그리고 63페이지는
작성 방법이 나타났는데 63페이지 위에다가 지금부터 받아쓰게 합니다. 크게 적습니다. 반드시 출제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출제합니다. 한 문제. 그래서 앞에 있는 확인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하세요라는 작성 요령인데 이거 크게 설명할 필요 없죠. 한 번만 읽으셔도 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읽습니다. 시험 때까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앞에 있는 확인 설명서 양식을 보시면서 자기 집을 한번 판다고 또는 우리 집을 하나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자기가 알아서 적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작성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면 잘 안 되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럼 잘 안 되면 이걸 봐야 된다고. 3번은 이렇게 작성해라. 4번은 이렇게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딱 작성해 보는 게 한 문제 딱 해결합니다. 여러분 한 문제 하니까 해프게 봅니까? 한 문제에 당락이 좌우합니다. 당락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봄으로써 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원래 시험이 대체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런 평가는 하잖아. 그죠? 그럼 좀 어려웠다 하면 당연히 이 제기나 복수 정답을 몇 개를 받아줍니다. 만약에 시험이 좀 편안하게 나왔다. 그럼 합격자가 많을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제기 웬만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수 정답이나 이 제기를 좀 받아줄 거야 라고 전부 다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합격자 발표 나기를 민법에서 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3번이 답이었는데 4번도 답이다. 이렇게 복수 정답 받아줬습니다. 민법 하나 받아주면 1차 합격생 1000명이 탁 올라갑니다.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에서 원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4번도 맞다. 이렇게 복수 정답을 한 문제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아예 이 문제는 다 맞다. 그죠?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됐으니까 그걸 전부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세 문제를 어저께 정리해주고 어제 합격자 발표가 정리됐죠. 자,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지금 시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늘의 단비죠, 완전히. 만약에 세법 같은 거 다 맞다 해줬으니까 원래는 안 됐을 거야 라고 가 있다가 이제는 합격했다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기쁨 2배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기쁨이 2배다. 그냥 보통 기쁨 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복수 정답을 받아주는데 한 문제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문제가 하나라는 데 의미가 아니죠. 시험을 쳐보시면, 그죠? 여러분, 시험을 쳐보신 분도 계시고, 또 준비도 하시지만, 합격을 하셨다는 분도 뭐 90점, 100점을 합격하시지 않습니다. 한두 개 더 맞아서 합격합니다. 떨어졌다는 분도 1, 20점에 떨어지는 사람은 공부 안 합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도 하나, 두 개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럼 한두 문제 때문에 지금 1년을 고생하고 안 하고 이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한 문제를 건진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다. 그죠? 합격생들이 전부 평균 60점에 다 모여가 있습니다. 다가. 그래서 하나 더 맞았으면 합격선이고 하나 때문에 틀린 선이고 지금 이렇게 가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중요하다를 지금 세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험 때까지 보면 됩니다. 중요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되죠. 넘어가면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지금 이제 입문서니까 확인설명서 하나만 딱 보여준 거예요. 1번이 뭐죠? 주거용이라고 줄 딱 끄셨잖아. 그죠? 2번이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뭐죠? 비주거용 상가, 뭐 빌딩, 뭐 모텔, 공장 이런 걸 거래하면 2번에 적겠지. 3번은 토지예요. 땅을 거래하면 3번에 기록합니다. 4번은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모두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한 개의 종류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근데 한 개라고 했지만 사실은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이 1, 2, 3, 4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많이 거래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이죠. 그래서 주거용은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식도 가볍게 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교재 64페이지가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접어들었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은 의무편이 출발했기 때문에 뭔가 위반했다 하면 전부 제재가 다 따라 붙습니다. 스토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내가 사겠다 이렇게 되면 사겠다 또는 세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의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스토리가 쫙쫙 연결되죠.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이 물건을 잘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개공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한번 볼까요? 자, 교재 64페이지죠. 상단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공사는 자, 또 작성도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하라고 지금 일러주잖아. 그죠?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라는 말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말이에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 작성의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5년 동안, 5년의 동그라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에도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밑에 내려오면 두째 줄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에도 동그라미 합시다. 그 다음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문제는 100% 출제됩니다 하고 예고했고 원래도 출제했고, 그죠? 선생님이 찍었는데 잘 찍었다, 인사도 들었는데 반드시 나오는 문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거는 계약서에서는 이 문제를 뺄 수가 없다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딱 찍어놓고 옆에다가 당근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억이면 1억 이렇게 작성해야 되지 8천만 원짜리 하나 따로 만들면 안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 그죠?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다른 허위 계약서, 즉 다운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단어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죠?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 2, 3번을 잘 보셨는데, 자, 읽어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작성하래요. 누가 작성할까요? 개공사는 했잖아, 지금. 그죠? 서명 날인하랍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 누가 할까요? 자기가 했으니까 개공사가 서명 날인 하겠죠. 자, 교부하라는데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몇 통 작성하고? 3통은 자동으로 작성하겠죠. 그죠? 교부하고 자기는 하나를 보존하랍니다. 몇 년 동안? 5년간 보존 서류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법이 똑같이 도입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다. 똑같아요. 그 다음 서명 날인도 소공사는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소공사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는 누가 하고? 개공사가 해야 돼요. 보존도 개공사가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전달하고 싶어서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면 뭐 하면 될까요? 빤히 쳐다본다까지 똑같다고. 그지? 그래서 느낌을 딱 가져놓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잘 적는지 못 적는지 이렇게 빤히 잘 보고 있으면 되는데, 좀 전에 했던 확인 설명 사항과 거래계약서에 지금 적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납니까? 뭐 일단 가볍게 보존기간,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 3년.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 5년. 요거 차이 나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죠? 5번째, 서식입니다. 어디에 작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는 방금 양식도 보셨죠? 1, 2, 3, 4라는 4가지 양식에다가 작성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에 대해서 법정 서식은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5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바로 밑에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찾았나요? 자,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암기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시험 치는 날까지 이 법조문 하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을 앞으로 하면서 암기해야 될 것은 뭐 암기하도록 암기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해서 저절로 암기를 시키는데, 암기하세요 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는 암기하셔야 안 되겠나, 그죠? 뭐 암기하라고요?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건 암기해야 된다. 좀 이렇게 요구합니다. 딱 하나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국토장관은 하고 나가는데 중개협회는 하면 벌써 틀렸죠. 암기하는 데서 다르니까. 또 권장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잖아요. 지금은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시켰잖아. 그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릴 준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작성하고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라는데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서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국토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장관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다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정 서식이 없다 딱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수험생들은 잘 용납을 안 해요. 이 거래계약서가 자그만치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00억짜리 빌딩을 지금 사고 팔는데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하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 이랬잖아 그죠? 없다 이 말은 아무데나 작성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아니 100억짜리를 거래하는데 아무데나 작성해도 되느냐 이렇게 의식을 못 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강조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정 서식이 없다는 말은 아무데나 작성해도 되니까 여기 개공사가 빌딩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100억짜리를 거래하는데 옆에 있는 신문지를 쭉 찢어가지고 이 신문지에다가 우리 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지금 안 된다고 고개 흔들고 있잖아요. 벌써 지금 봐요. 아무데나 작성해도 된다 이랬잖아. 그죠? 법정 서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좀 더 세게 갑니다. 개공사가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서를 안 가져가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손톱에다 작성합시다.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손톱에다. 손톱에 어떻게 작성합니까? 펜으로 막 긁어야 되지 뭐.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이 손톱에 작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죠? 손톱에 작성하면 손톱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지고 하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한 개만 뽑아도 절도할 이야기인데 지금 그지? 그래서 손톱에 안 적고 전부 종이에 다 적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한 번만 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X. 딱 이제 겨우 O 합니다. 발톱에 작성해도 됩니다. 송곳으로 막 새겨야 되겠지 뭐. 그죠? 발톱에 작성했다.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지고 하나씩 교부하고 개공사는 그걸 5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발톱에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전부 종이에 작성한다고 됐죠. 그죠?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다를 이 정도로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왜 법정 서식이 없을까요?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만들기가 어려울 일이 절대로 없죠. 그죠? 왜 법정 서식이 없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민법에 들어가서 민법의 계약법을 배웁니다. 계약법 첫 장이 뭔가 하면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이거부터 배웁니다. 자본주의 계약은 이 아파트를 이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저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5억에만 팔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 5억에 팔아도 되고 4억 9천에 팔아도 되고 8억에 팔아도 되고 그죠? 금액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체결의 자유, 형식의 자유, 방식의 자유. 계약을 말로만 해도 된다 안 된다? 말로만 해도 됩니다. 이걸 구두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롭다라고 계약법에서 정하니까 이런 계약서를 쓰라라고 못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는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면 계약이 하나 체결될 때마다 손톱이나 발톱이나 종이에다 적는다는 게 안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폼으로 그냥 기본 인쇄물을 줘놓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면 아파트로 고쳐서 쓰고 토지면 토지로 고치고 원룸이면 원룸 해놓고 적는다고. 그죠? 그렇게 적는 것이 법정 서식은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이까지도 같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법정 서식은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 건 좋은데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더라도 그러면 손톱에 적어도 된다. 이게 뭔가 좀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이 보완하기를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해놓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시험에서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필수 기재 사항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 동그라미입니다. 그 물건의 표시 물 동그라미 이게 아파트인지 공장인지 원룸인지 표시해야 되죠. 물 올라가서 계약일자 개 거래 금액 그 동그라미 합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물 동그라미 아까 그 물건의 표시에 물 했으니까 인도 일시는 인의 동그라미 합시다. 물 X하고 인도 일시 인
그 다음에 6번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권 동그라미입니다. 조건이나 기한 조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부 동그라미 그 밖에 당사자들 간에 약정사항이 있다면 약정사항을 적어야 된다. 그 밖 동그라미입니다. 그 밖 밑에다가는 기타 요래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타 약정사항 그랬는데 이 기타란 말이 한자말이니까 그 밖에 약정사항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월세는 누가 부담한다. 이달 전기세는 누가 부담하자. 이런 약정이 있다면 약정도 기재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갑니다. 지금 동그라미 했는 거 시험 때까지 갈 겁니다. 지금 당장 다 안 해도 되죠.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뭐를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하라. 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볍게 확인. 그가 뭐였죠?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이거를 거래 당사자라고 합니다. 물건의 표시,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표시합니다. 인도 일시 여러분 계약서 적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언제 받고 언제 이사 들어온다 이런 거 적는 거 보셨나요? 이거를 인도 일시라 그래요.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내 저당권을 안고 사겠다. 아니면 계약금을 줄 테니까 저당을 말소시켜라. 이런 내용이 있다면 권리 이전의 내용. 그가 뭘까요? 거래 대금, 전체 금액은 10억인데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등을 기재하라. 이런 뜻이에요. 거래 대금. 기가 기타 약정사항. 아까 기타 하나 적으라 그랬죠. 기타 약정사항. 걔가 뭐였죠? 계약일자의 개 동그라미 했습니다. 조건과 기한, 부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치는 그날까지 노래를 부를 겁니다. 거물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익혀나갑니다. 이 개조부가 왜 옆으로 붙었는가 하면 원래 필수 기재가 6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추가가 법이 되면서 3개가 더 갖다 붙은 거예요. 개조부가 추가됐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작성해도 좋다. 그죠? 근데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다. 필수 기재 사항 제목이 뭡니까?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지금 이게 계약 일자가 지금은 추가됐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추가가 안 됐을 때, 그죠? 시험 이래 안 나왔겠습니까? 자, 여기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대금, 4, 기타 약정사항, 5, 계약 일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가지를 시험에 딱 던져놓고 다음 중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5번이잖아요. 지금 5번이 이번에 도입됐다 그랬잖아. 그전에는 없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5번이 답이 되는데 수험생들은 어떤 계약서든 계약서에 날짜 없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하거나 무슨 계약을 하거나 계약한 날짜 2020년 12월 12일 어떤 날짜든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그런데 이게 5번이 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번을 못 찾아낸다고. 왜? 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거물의 인권은 거기 6가지만 있었다니까요. 그럼 답이 딱 무조건 확정돼 있어. 계약 일자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답이 안 되지.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개조부 이렇게 익혀 나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모두 몇 개? 6가지 해서 지금 3개가 추가되어서 필수 기재가 9가지입니다. 매년 시험에 냅니다. 박스 안에 해놓고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모두 고르시오. 아닌 거 찾으시오. 이런 거 매년 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첫 수업을 들으시면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그부터 가잖아. 그죠? 그부터 나가니까 암기를 하실 때는 그부터 가는 거예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 개조부 해놓고 익혀 나갑니다. 걔가 뭐라고요? 계약일자 반드시 적어야 돼요. 조건과 기한, 부,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의 작성에 관련되는 건데 오른쪽 4번 위반 시의 제재 오래간만에 눈으로 한번 볼까요? 자, 1번 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존하라고 들으셨죠? 몇 년간 보존? 5년간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위반하면 계공사는 뭐 받는다? 업무정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라고 들으셨죠? 필기도 다 했고 서명 날인 안 하면요 업무정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소공사는요 자격 정지 받습니다. 지난번 용어의 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자격 정지하면 이꼴 소공사예요. 다른 사람은 자격 정지 안 받아요. 사행정지 받습니다. 4번 다시 별표. 계약서만 나왔다 하면 이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자, 4번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말이잖아. 그죠? 개공사는 사무소 등록을 줄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으며, 자, 취소할 수 있으며 밑에다가 상대적 취소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절대적 취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면 반드시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데 지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돌았잖아. 그죠? 상대적 취소에다가 소공사는 뭐 받는다? 역시 자격 정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 시 제재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1, 2, 3, 4를 딱 뭉뚱거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것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딱 뭉뚱거려지는 거예요. 하나 더 있었죠. 이중 작성하면 개공사는 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영업을 취소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듣기는 굉장히 가볍게 듣는데 시험에 들어오면 까칠까칠합니다. 밑에다가 거기 4번 끝에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 1년에 1,000이라는 것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는데 이렇게 더하기 1년에 1,000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X를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제일 밑에다가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 적었습니까? 그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하고 들어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이중 작성하면 취소할 수 있고 1년에 1,000만 원 하면 맞다고 따라가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태반. 1년에 1,000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표시해 놓으셔야 돼. 1년에 1,000 해놓고 X까지 해놓고 앞으로 계속 익혀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1교시 중요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 잘 되어야 계약서를 작성하잖아. 그죠? 관련되는 내용들을 공부하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임 정리합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